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분을 생각하고 뽑은 카드들을 쭉 봤는데 펜타클 카드가 무려 5장이나 나왔어요. 이 사람의 삶에서 가장 큰 이슈는 금전, 직업, 사회적 지위 같은 문제들인 것 같아요. 단순히 돈을 좋아한다 수준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나 금전 문제에 대한 집착이 심하고 돈을 벌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모습이 강하게 보입니다. 충동적인 소비, 계획 없는 결정으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많아요.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본인의 능력에 비해 허세를 부리거나 겉모습을 과하게 꾸미는 모습도 보이네요. 특히 펜타클 2번 카드는 2장이나 나왔는데요. 현재 삶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지만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고 싶어 하는데 본인의 능력 부족으로 결국 모든 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네요. 금전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에서 선택과 갈등이 많을 것이며 이런 불안정함이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분은 흔들리는 외줄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계속 휘청거리고 있어요. 중심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경향이 강해요. 한 가지 목표를 정해서 꾸준히 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이나 이익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삶이 안정되지 않는 것이 이분의 특징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도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미루다가 결국 쌓여서 감당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요. 문제가 터지면 직접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서주길 기다리거나 상황이 저절로 나아지길 바랍니다.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간절하게 구는데 정작 해결된 후에는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금방 잊어버리고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적으로 규칙적인 습관이나 계획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그때뿐이고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일이든 공부든 자기관리든 한 가지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금방 실증을 내거나 포기하는 경향도 보이네요. 남들에게는 난 괜찮아, 하늘은 내 편이라 내가 맘먹으면 다 잘 풀려 라며 쿨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이분이 자신감 있는 척하고 허세 부리는 거 믿지 마세요. 실제로는 작은 일에도 쉽게 동요되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돌려 말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음침합니다. 계획적인 음침함도 아니고 머리가 좋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들통나는 음침함이죠. 본인의 삶이 엉망인데도 남의 문제에 끼어들어 조언하려 해요. 나는 이래서 힘든데 너는 괜찮겠어? 라며 불안감까지 조장합니다. 처음에는 남을 배려하는 척 하는데 결국 자기 이익이 우선이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위로해주는 척 하면서도 대화의 초점을 자기 이야기로 돌려버려요. 필요할 때만 남을 챙기고 결국 자기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스타일이죠. 사소한 선택 하나도 쉽게 결정을 못하고 남들에게 떠넘기거나 끝없이 고민해요.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가 많고 자기가 한 선택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확인받으려고 하죠. 주변 사람들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써요. 자신이 힘들 때는 한없이 징징대면서 모든 걸 털어놓지만 정작 남이 힘들어하면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흘려듣는 스타일이에요. 감정 기복이 심해서 기분 좋을 때는 멀쩡한데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바로 감정이 폭발합니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야 하는데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풀어버린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본인 기분이 안 좋으면 주변 공기까지 흐리고 탁하게 만들어요. 조용히 혼자 삭히는 게 아니라 티를 팍팍 내면서 현장 분위기까지 다운시키고요. 뾰루퉁한 얼굴, 한숨, 짜증 섞인 말투로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짜증나 죽겠어 같은 말로 자기 감정을 마구 쏟아내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기분에 맞춰주고 져주길 바랍니다. 딱히 짜증 낼 만한 일도 아닌데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특히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별 난리를 다쳐요. 누군가 자신에게 반박하거나 지적하면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조차 잘 기억 못합니다. 이미 그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낸 사람들의 마음은 너덜너덜해졌는데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분은 징징거리는 게 일상이에요. 본인이 선택한 일인데도 힘들어지면 나 이거 왜 해야 돼? 너무 피곤해 라며 끊임없이 불평하고요.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이제 못하겠어. 나는 운이 너무 없어. 같은 말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신을 불쌍하게 만드는 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운명이나 환경 탓을 하면서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이 아니야, 세상이 나한테 너무 가혹해 같은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스스로 불행한 주인공이 되어버리죠. 자신의 인생을 슬픈 드라마처럼 여기면서 계속해서 자기 불행을 강조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주변의 관심을 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들도 힘든 상황이 있을 텐데 자기만 특별히 불행한 것처럼 느끼고 남의 어려움은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분이 내로남불인 게 정작 본인이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일은 먹던 과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수준의 하찮은 사건들인데 남이 힘들다고 하면 그런 것도 못 이겨내냐, 정신력이 약하다며 몰아붙여요. 자기가 감기 걸렸을 땐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라고 호들갑을 떠는데 누군가가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면 운동 좀 하고 건강관리 했어야지 라며 가르치려 듭니다. 본인이 겪은 사소한 불편함은 엄청난 재앙처럼 받아들이고 정작 남이 힘든 일이 겪으면 비꼬거나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남에게 공감해주기는커녕 정신력이 약하다는 등 흉계를 늘어놓는 게 이분의 큰 문제입니다. 남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하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면서 본인의 단점을 고치질 않아요. 무언가 바꾸거나 발전해야 할 상황이 와도 사람 쉽게 안 바뀌어, 타고난 성향이 이래 라며 변화를 거부합니다. 반성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성격 탓을 하며 정당화하죠. 충분히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포기하고 현상 유지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정작 해결책을 제시해주면 귀찮아하면서 몰라, 그냥 힘들어 이러면서 대화 자체를 끊어버리고요.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뭔가 안 풀릴 때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왜 나만 이래? 이러면서 불평부터 시작해요. 나는 재능이 없어서 안 돼, 운이 없어서 망했어 같은 말로 자기 합리화하며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결과가 안 좋으면 자기 탓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남 탓을 하면서 변명을 시작해요. 자기가 피해자인 척하지만 결국 문제를 만든 건 본인이거든요. 항상 세상이 자신을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본인의 태도가 문제일 때가 많아요.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실천은 하지 않다 보니 결국 스스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이분의 지인들은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싶다가도 계속 같은 불평을 듣다 보면 결국 질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도와줘도 자기는 변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니까요. 또 웃긴 게 다른 사람이 넌 항상 똑같은 불평만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말하며 손절각을 재는 게 보이면 서운해하며 본인이 먼저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해요. 쓸데없이 자존심은 세서 걔가 날 손절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얘 언행이 마음에 안 들어서 손절했어 라고 정신승리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자기가 감정적으로 굴고 내로남불식 태도로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으니까 손절당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먼저 등을 돌렸다는 걸 인정하면 자존심이 상하니 스스로 내가 먼저 끊었어 라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누군가 자기에게 서서히 거리 두는 게 느껴지면 오히려 더 먼저 연락을 끊고 애초에 별로였어 라고 뒤끝 장렬하고요. 남이 먼저 멀어지면 충격받아서 며칠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징징거리다가 결국엔 내가 먼저 손절한 거야 라며 본인을 위로해요. 정작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 때문에 손절당했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며 여론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손절한 사람이 자기보다 잘 지내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속으로 질투해요. 제가 저렇게 잘 살 리 없는데 어차피 제 본성 못 숨기고 언젠가 다들 알게 될 거야. 아, 나도 걔랑 친했을 때 저런 도움 받을 수 있었는데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본인이 본인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속으로는 손절한 사람들에 대해 엄청 신경 쓰면서도 절대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걔 나랑 손절하고 나서 더 나락갔어 같은 말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끝까지 우기죠. 쟤는 운이 좋아서 그렇지, 애초에 집안에서 서포트 해주니까 그렇지 라며 남의 성취를 깎아내리려 하고 꼭 자신의 지인이 아니더라도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괜히 트집을 잡거나 험담을 늘어놓는 게 일상이에요.
이분이 결국 받게 되는 벌은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 스스로의 손에 의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논리와 자존심이 독이 되어 주변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끝까지 뭔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지만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자신의 썩은 논리와 차가운 태도로 남들을 깎아내리고 이용했다면 똑같이 당하는 일이 생겨요. 본인이 의지했던 사람들조차 너는 이기적이니까 우리가 너를 도와줄 이유가 없다라며 등을 돌립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돼요. 이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보상이 따르지 않는데 어떤 일이든 내가 제일 잘 알아 라는 태도를 유지하며 고집을 부려서 시대에 뒤처집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 점점 쓸모 없어지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죠.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을 것이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악순환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또 욕심은 많아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벌이려 하지만 결국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하나씩 망하는 과정을 겪게 될 거고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땐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충동적인 선택을 하다가 더 큰 손실을 입게 돼요. 시기로 봤을 땐 3년 안에 큰 충격의 한 방을 맞게 됩니다. 2025년에서 2026년까지는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실상은 계속 붕괴되는 중이고 2027년 상반기에 결정적인 한 사건이 터져요. 특히 2027년 3월에서 7월에 걷잡을 수 없는 사건이 생기는데 돈줄이 완전히 끊깁니다. 2027년 초반부터 회사에서 입지가 불안정해지고 재계약이 안 돼서 우린 너랑 더 이상 일 못해 하고 손절당하죠. 사업하는 사람이나 프리랜서일 경우엔 본인의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독이 돼요. 세금 문제도 생겨 갑자기 큰 돈이 나가게 되며 자기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 불법인지 모르고 했던 일 때문에 소송에 휩싸일 일도 생깁니다.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조언의 카드를 봤더니 더 이상 여러분이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을 정리하라고 나오네요.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람에게 머무를 이유가 없겠죠. 이분의 이름 초성만 떠올려도 스트레스 받겠지만 이분의 존재 자체를 기억에서 서서히 지워야 여러분의 삶을 흐리게 했던 불필요한 감정과 에너지도 함께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은 이 경험 덕분에 사람을 더 잘 알아보는 능력을 갖게 되셨고 앞으로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실 거예요. 겪었던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최우선으로 소중히 여겨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완전히 떠나보내고 여러분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1번 분들이 2번보다 100배, 1000배 더 잘 사게 되실 거라 확신하며 1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채는 간편하게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클릭으로 주신 복채는 2배의 좋은 기운이 되어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분을 생각하고 뽑은 카드들을 보면 이 사람은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기 착각 속에 살다가 망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완드 6번 카드가 첫 카드로 나온 걸 봤을 때 이분은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믿고 있으며 한 번 사는 인생,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한 욕망을 가졌어요. 관종기가 있어 주목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찬사를 듣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조용히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남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박수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이죠. 자기가 잘하는 것만 강조하고 실수나 단점은 철저히 감춰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인정 안 해줘? 라며 서운해합니다. 남들이 자신보다 앞서 나가는 걸 견디지 못하고 꼭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나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는 내가 제일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변에서는 쟤는 능력보다 입이 더 앞선다고 평가받고 있고요. SNS에서 화려한 삶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실제 생활은 빚더미에 올라 있거나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업병에 걸렸을 경우 나는 남들보다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나 라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데요. 철저한 분석이나 장기적인 전략 없이 그냥 자기 직감만 믿고 일을 벌려요. 내 사업 아이템은 무조건 대박 날 거야 라며 주변의 조언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투자합니다. 초반에는 남들에게 사업 잘하는 척, 돈 잘 버는 척 하며 허세를 부려요. SNS에 오늘도 미팅 중, 투자 논의 중 같은 글을 올리며 바쁜 척 달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매출보다 지출이 더 많고 수익 구조도 불안정하며 제대로 된 운영 능력이 부족해요. 결국 자기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빚만 잔뜩 지고 사업을 접게 되거나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고 금전적인 문제를 겪게 됩니다. 운이 나빠서 망한 거야. 시장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지 내 탓은 아니야. 그땐 내가 어려서 그랬어 라며 끝까지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변명해요. 이 사람의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실력보다는 이미지에 의존한 승리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인데요. 진짜 실력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척 하거나 주목받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력자들과의 경쟁에 직면했을 때 혹은 자신의 허상이 드러났을 때 급격히 무너집니다.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부실공사 건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성공의 기쁨이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자신이 만들어낸 완벽한 이미지가 언젠가는 깨지게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능력적인 부분 말고도 본인 정도의 외모면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외모적으로 뛰어나라고 믿으며 자기 자신을 마치 연예인급 미남, 미녀인 것처럼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나 오늘 좀 예쁘지 않아? 잘생겼지 않아? 나 살 뺐더니 진짜 괜찮아졌어 라는 말을 반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 외모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스타일입니다. 실제로는 과한 필터나 보정 없이 보면 그냥 평범하거나 심지어 평균 이하인데 자기 외모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공주병, 왕자병 스타일의 과장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카페에서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여기 있는 남자들, 여자들이 다 나 쳐다보는 것 같다. 갑자기 이래요. 사실은 그냥 우연히 눈이 마주쳤거나 옷차림이 튀어서 사람들이 쳐다본 건데 자기 잘생김, 예쁨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커피숍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어쩐지 오늘따라 내 외모가 리즈더라니 하며 스스로에게 취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카페나 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면 내가 너무 예뻐서 잘생겨서 다들 긴장했나 보다 속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종업원이 나 2번 쳐다봤어.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닐까? 같은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너 얼굴 좀 작다라고 한 번 들은 걸 나 얼굴 소멸 직전이래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어른들이 나 어릴 때마다 연예인 해보라고 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그런 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하지만 이분은 이 말을 평생 기억하며 나는 연예인급 외모라는 자부심을 가진 어른이 되었어요. 어느 장소든 자기가 딱 들어오면 분위기가 바뀐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고 믿고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간에서도 사람들이 나한테 눈길을 주는 것 같다 느껴요. 스타일이 안 맞는 옷을 입고도 내가 얼굴이 되니까 뭐든 잘 어울려 라고 자기 암시를 하고 친구가 그건 좀 안 어울려 라고 말하면 네가 요즘 패션을 몰라서 그래 라고 답합니다. 현실은 지나가는 비둘기마저 쟤는 왜 저렇게 입었지? 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만 몰라요. 셀카 찍고 난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지? 예쁘지? 라고 감탄하는데 보정 필터를 10단계 올린 상태인데도 이거 거의 무보정이야 라고 우깁니다. 인스타나 카톡 프사에 사진을 올린 후 지인들의 적극적인 반응이 없으면 사람들이 리액션을 안 하네? 다들 질투해서 그런가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용기 있는 한 친구가 자기한테 직설적인 말을 하면 쟤 나 예뻐서 잘생겨서 질투하는 거구나 라 생각하고 절대 자기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말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분이 지금 당장은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걸 수 있지만 결국 어느 순간 자기 외모가 변했다는 걸 인정 못하고 보정된 예전 사진에 점점 집착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거나 외모가 변하면 노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충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고 예전에 나 엄청 인기 많았는데 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점점 외로워집니다. 결국 이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살다가 현실과 부딪히는 순간 모든 게 깨져버릴 운명이에요.
하지만 그 현실을 마주했을 땐 이미 늦었고 주변 사람들도 쟤 아직도 저러고 살아? 라며 하나둘 떠나갈 것입니다. 이분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리더야 라는 식으로 군림하려고 하시는데요. 이분을 처음 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어디를 가든 중심이 되려는 걸 보고 리더십이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의 행동이 단순한 주도권 잡기가 아니라 자기과시와 통제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정작 친구들이 메뉴를 고르려고 하면 그건 별로야. 아, 그런 거 먹지 말자라며 무시하고 결국 자기 먹고 싶은 거로 결정하려 해요. 다른 친구가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라고 해도 에이 그건 좀 그렇다. 차라리 내가 시키려는 거 먹어봐 라며 자기 의견을 밀어붙입니다. 친구들이 그래 그냥 네가 시켜 라고 하게 만들고 본인은 내가 메뉴 선택을 잘하잖아 라며 만족해 하죠. 대화 중에도 내가 아는 게 더 많다는 식으로 굴며 남이 뭔가를 이야기하면 그거 내가 예전에 다 해봤는데 라며 자기 경험을 더 강조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을 이제 직장에서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겉으로는 맞장구를 쳐주지만 속으로는 점점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자기가 무조건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태도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나오면 견제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친구가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성공적인 일을 하면 축하해주는 대신 견제해요. 정작 본인이 주목받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이 주목받으면 속으로 불편해합니다. 이성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그곳에서 자기가 1순위로 돋보여야 하고 이성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관종짓도 서슴지 않죠. 사람들이 언뜻 보기엔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듯 하지만 점점 모임에서 이 사람을 빼고 따로 만나는 일이 많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친구 다 의미 없어, 저런 매정한 것들이라는 식으로 불만을 터뜨려요. 자기가 항상 중심이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럼 어느 시기에 망하게 될지도 알려드릴게요. 2027년 상반기까지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만 봤을 땐 이 사람이 추락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컵 3번 카드를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야, 나 이제 더 잘 풀릴 것 같아. 이제 대박길만 걸으려나 보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축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친구,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들과 표면적으로는 다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져요. 2027년 연말에 사기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배신당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분의 최후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허세와 자만이 무너져 냉정한 현실 속에서 초라한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항상 똑똑하고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했는데 더 실력 있는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패배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이분은 그동안 감정적으로 행동하며 남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태도를 보여줬단 말이죠. 자신이 옳다고 믿어 타인을 가르치려 하거나 남의 의견을 함부로 깎아내리면서 우월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하지만 자신보다 훨씬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상대 앞에서는 비참할 만큼 초라해집니다. 진짜 실력자 앞에서 부족한 점이 모두 드러나게 되고 중요한 자리에서 논리적으로 밀리거나 그동안 해왔던 행동과 말들이 다 부정당하면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다가 상사나 동료에게 조목조목 반박당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와요. 타인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남들이 자신을 피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해도 반응해주지 않는 냉정한 분위기와 맞닥뜨리게 되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분의 인생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해가는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고 자신보다 더 적게 노력한 사람들에게 밀려나는 삶을 살게 돼요. 사회의 변화를 캐치하지 못하고 자신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 점점 시대에 뒤떨어지고 무능한 존재가 됩니다. 나이 먹을수록 젊은 직원들이 빠르게 승진하는 동안 이 사람은 그냥 말만 많은 꼰대 취급을 받으며 소외돼요. 나는 회사에서 10년, 20년을 버텼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지? 라는 의문을 갖지만 결국 자신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도태되죠. 아무 성과도 없이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친구도 없는 상태에서 늙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오만함과 시대착오적인 태도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다가 망하는 운명입니다. 이분이 무시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높은 자리에서 성공하고 이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자신이 한때 무시했던 후배, 친구, 동료들에게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예전에 너가 그렇게 우리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라는 반응을 받으며 철저히 무시당하고요.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이 그대로 돌아와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처지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서 성공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깊은 자괴감을 느껴요. 이번 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오라클 카드를 보면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의 행동으로 인해 결국 망할 운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조차 할 필요 없고 이 사람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그 사람에게 어떤 반응도 보이지 말고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 이미 그분의 몰락은 시작되었고 여러분이 손을 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망하는 길을 걷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의 몰락은 더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번 분들이 이분보다 100배, 1000배 더 잘 살게 되실 거라 확신하며 이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채는 간편하게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클릭으로 주신 복채는 2배의 좋은 기운이 되어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 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망하게 될까 생각하며 가장 먼저 뽑은 카드로 더 타워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몰락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건강, 금전, 사랑, 인간관계 모든 분야에서 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남을 깔보고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태도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돼요. 이분이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단숨에 붕괴될 것이며 이 사람이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어 불행은 예고 없이 한순간에 찾아오고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자신은 절대 망할 일이 없다고 믿었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되묻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죠. 돈이 좀 벌리면 이제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펑펑 써버리고 인간관계에서 조금 인정받으면 다들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며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슬슬 느끼기 시작해요. 쟤 뭔가 이상한데? 라고요. 분명 한때는 좋은 기회를 가졌거나 주변에서 이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든 직장에서든 돈과 관련된 일이든 처음에는 꽤 괜찮은 환경을 가지고 출발했을 겁니다. 의욕이 넘쳐 보이니 기회를 주었을 거고 감정적으로도 신뢰하고 따뜻하게 대해줬죠. 근데 본인이 본인 발로 그 행운을 찾네요.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욕심이 많아 기본적으로 만족할 줄 모릅니다.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지금 있는 기회나 상황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여겨요. 문제는 그 더 큰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자신이 가진 걸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잃을까봐 걱정하고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으로 점차 변합니다. 돈을 벌어도 쓸 줄 모르고 인간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잣대로만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엔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이 망해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속마음은 복잡해요. 나는 더 잘 될 사람이야 라고 믿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자신이 가진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속으로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데 겉으로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당당한 척, 문제없는 척 내면이 점점 더 꼬여가는 상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분은 자기 과신이 심해요. 본인은 나는 다 계획이 있어라고 착각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무계획적이고 허점이 많습니다.
남들이 조언을 해도 내 방식이 맞아라고 밀어붙이는데 자기 착각 때문에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스타일이에요.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면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정작 마감일이 다가오면 시간 관리를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마지막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책임을 떠넘겨요. 그리고 이 세상에 투자로 돈 버는 사람이 1%라는데 그 1%가 나야. 이 생각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믿고 단기 투자나 가상화폐, 주식 등에 무리하게 올인합니다. 기본적인 재무 관리나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감으로 투자하다가 큰 손실을 보고 원래 큰 돈 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다라고 정신승리합니다. 자기는 감이 좋고 너네랑은 다르다며 신중한 투자자들의 조언을 무시했지만 결국 감이 아니라 무모함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실제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남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열등감에 빠지지만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타워는 모든 걸 한 방에 날리는 사건을 예고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질지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앞으로 투자나 사업을 벌였다가 순식간에 큰 손실을 보고 파산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실직하거나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다닌 직장에서 부정행위, 실수,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같은 업계에서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요. 내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본인이 없어도 회사는 멀쩡히 잘 돌아가거든요. 이분은 사기를 당하거나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게 될 확률도 높아요. 본인은 눈썰미가 좋아서 사기 같은 거 난 안 당해 라고 자신했는데 본인의 탐욕을 이용한 사기꾼에게 속아 전 재산을 날리게 됩니다. 돈이 없다 보니 친구나 가족에게 손을 벌리지만 모두 외면하고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죠. 이분에게 좋은 기회가 앞으로 한번 들어오는데 본인이 그걸 놓쳐요. 오히려 엉뚱한 기회를 행운이라 생각해서 잡았다가 마지막까지 믿고 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면서 거액을 날리는 엔딩이죠. 신고해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아직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현실을 부정하면서 버팁니다. 그리고 이분은 건강 부분에서도 당연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큰 병이 찾아와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평소에 건강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인데다가 과음, 폭식, 무리한 다이어트,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을 유지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병을 얻게 됩니다. 갑자기 큰 병이 찾아와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병원에 갈 때쯤이면 이미 늦어버릴 상태일 가능성이 커요. 건강을 챙길 기회가 있었음에도 본인이 무시한 결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크게 동정하지 않아요. 너는 평소에 우리 신경 썼냐? 라며 냉정하게 선을 긋습니다. 돈도 없고 인간관계도 망가졌고 건강까지 나빠지면서 우울증과 불안증이 심각해집니다.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무너지죠. 이분은 인생 마지막에 결국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과거를 후회하며 사는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건강이 악화되는 시기는 내년 7월에서 12월 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 몸에서 작은 신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컨디션이 자주 떨어지고 피곤함이 쌓이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몸이 진짜로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분의 최대 단점 중 하나가 본인이 센스 있고 말을 잘한다고 믿는데 정작 대화 중에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투를 쓰는 게 디폴트라는 건데요. 상대가 기분 나빠하면 이 정도도 농담으로 못 받아들이냐?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이며 문제 키우기 달인이에요. 기분이 나빠도 제대로 항의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면서 다들 웃었는데 너만 예민하게 군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는데 너만 유독 날카롭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니? 라며 은근히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대화 도중에 본인이 잘못한 게 분명해도 여러분이 과민 반응한 거라고 우기며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가 미안하다고 말하게 만들죠. 그래놓고 본인이 논쟁에서 밀릴 것 같으면 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데 나는 논리적으로 이야기 중이야 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몰아가요. 자기가 남을 비꼬거나 선을 넘는 무례한 말을 해놓고도 자긴 솔직한 거고 가식이 없다라는 식으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도 잘해서 상대방이 화를 내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나는 너한테 아무 감정 없이 말한 건데 네가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하니까 좀 당황스럽다. 라며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해요. 이런 언행으로 인해 SNS나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면서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질 일도 생기고 명예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눈치가 빠르고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나 친한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고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겨요. 결혼을 한다 해도 배우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리면서 난 이런 사람이랑 같이 못 살아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이혼 엔딩이에요. 가족들도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으면서도 끝까지 다들 내가 잘 되니까 질투하는 거야 라고 정신승리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이분은 연애에서도 본인이 매력적이고 연애 경험이 많다고 착각해요. 자기는 이성들이 끊이질 않는다면서 센스 있고 연애를 잘하는 의자왕인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관계가 깊어지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뜻대로 상대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싸움이 나면 논리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너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며 먼저 벽을 쳐버려요. 본인이 명백히 잘못한 상황에서도 내가 원래 이런 스타일인데 네가 이해해야 한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지 않는 너가 더 나쁘다고 변명하기 바쁘죠. 사과하는 법도 몰라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언제까지 징징거릴래? 너도 잘한 거 없어. 라며 본인이 오히려 상대방을 몰아세워요. 연인 관계에서 너는 나 정도 되는 애인 만나기 힘들다는 식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시간이 갈수록 지적질을 하고 상대가 힘들어지면 너 같은 사람은 나 아니면 받아줄 사람 없다라며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관계 유지에 있어 계속 불안정한 태도를 보이며 상대를 갈팡질팡하게 만들어요. 관심을 줄 때는 과하게 주지만 상대가 진짜로 의지하려고 하면 갑자기 귀찮아합니다. 감정적으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상대가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데 막상 상대가 진짜로 지쳐서 떠나려 하면 본인은 헤어질 생각이 없다며 다시 매달려요. 이분은 자기가 밀당도 잘하고 연애를 잘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애정 표현도 어설프고 갈등 해결 능력도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연애를 할 때마다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똑같이 망합니다. 연애를 지속하는 능력이 없어요. 상대가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본인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다가 관계가 끝난 후에도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하거나 바뀌려는 노력은 여전히 하지 않고 다음 연애에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가 똑같은 결말을 맞이해요. 이런 식으로 결국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과 말다툼을 해봤자 답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둘 거리를 두게 되는데 정작 본인은 다들 나랑 대화할 수준이 안 돼서 멀어지게 됐구나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해서 점점 더 독선적인 사람이 되어가요. 3번 분들은 이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셨던 걸로 보여져요. 처음엔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돌아온 건 자기밖에 모르는 태도, 상처 주는 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행동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배려하고 참아준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상대는 내가 더 우월하니 얘가 알아서 맞춰주는구나 라는 거만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을 거고요. 배려해준 쪽이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관계는 끝났고 다시는 마주쳐선 안 되는 관계이며 이분은 언젠가 반드시 자기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벌을 안 받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라고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평생 자기밖에 모르고 남들을 소모품처럼 대했던 사람이라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해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복수를 하려고 하거나 이 사람이 망하는 모습을 직접 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감정을 함부로 다루고 무시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 이 사람을 신경 쓰지 않으면 돼요. 이 사람은 결국 자기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까 여러분은 그 시간에 나를 더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찾아가세요. 언젠가 여러분이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면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3번 분들이 이분보다 100배, 1000배 더 잘 살게 되실 거라 확신하며 3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채는 간편하게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클릭으로 주신 복채는 2배의 좋은 기운이 되어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분 진짜 노답입니다. 첫 번째 카드로 악마 카드가 나온 걸 보고 아,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나쁜 사람 많다지만 이분은 본질 자체가 악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매력적인 데다가 처음엔 솔직히 말빨도 좋고 분위기도 잘 띄어요. 처음 만났을 땐 나랑 잘 맞네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가까이 두면 둘수록 점점 주변 공기가 쎄해지고 피곤해지고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 여러분이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될까요? 이 사람은 지능적으로 남을 조종하고 거짓말하고 착취하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는 것도 서슴지 않는 타입입니다. 상대방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데 선수예요. 교묘하게 말을 돌리고 듣기 좋은 말로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다가 결정적인 순간엔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난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네가 날 진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압박을 줘요. 처음엔 진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 같아서 믿게 되지만 나중에 보면 그 모든 게 자기 이익을 위해 계산된 행동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절대 자기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손으로 직접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부추겨서 대신 움직이게 만듭니다. 아,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가 그렇게 결정한 거잖아 하면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죠. 뒤에서 이간질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만들고 정작 일이 커지면 한 발 물러서서 방관하는 타입이에요. 본인은 깨끗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결국 이득은 다 챙깁니다. 필요하면 남을 살살 꼬드겨서 대신 싸우게 만들고 대신 나쁜 말을 하게 하고 대신 욕먹게 만들어요. 친구들끼리 싸움이 나도 본인은 뒤에서 팔짱 끼고 구경합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지? 이러면서 남의 감정을 조롱하고 절대 책임을 지지 않죠. 근데 더 어이없는 건 뭔지 아세요? 나중에 가서 나는 그때 네 편이었어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점점 이 사람한테 휘둘리면서도 정작 무슨 일이 터지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마치 정신적으로 조종당하는 느낌이랄까요? 처음엔 너무 매끄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말을 해서 설득당했는데 지나고 보면 전부 이 사람이 짜놓은 판이었던 거죠. 자기가 예전에 내뱉은 말을 필요할 때마다 완전히 다르게 포장해서 써먹어요. 처음에 넌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해놓고 나중에는 그땐 내가 감정적이었어.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었어. 이러면서 말을 바꿔요.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고 필요하면 과거의 대화까지 왜곡해서 상대방을 미치게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남들 위에 서려고 해요. 남을 질투하고 비교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자기가 최고여야 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 되는 걸 못 견딥니다. 남이 성공하면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뭐가 잘났다고? 하면서 험담을 하고 깎아내리려고 해요.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면 바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슬슬 그 사람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뒤에서 모함하고 정치질하고 루머를 퍼뜨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아요. 가만 보면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적당히 굽히는 척 하지만 만만한 상대라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깔아뭉개려고 들어요. 친구, 동료, 심지어 연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자기 말을 듣고 따라오는 걸 보면서 역시 난 특별해 라고 착각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사람한테 절대 기대면 안 되는 이유는 상대방이 진짜 힘들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도망간다는 겁니다. 필요할 땐 다정한 척, 힘이 되어줄 것처럼 행동하지만 막상 내가 진짜 힘들어지면 아,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 못했어. 중립을 박아야 할 것 같아서 너한테 뭐라고 해줄 말이 없다. 이러면서 발을 빼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상황일 때만 옆에 있고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바로 거리 두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오래 곁에 두면 어떤 기분이 드는 줄 아세요?
처음엔 정말 특별한 인연 같았는데 나중엔 알게 돼요. 아, 나는 그냥 이 사람한테 이용당한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나면 이미 너무 많은 걸 저버린 후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계가 불편해지고 결국은 후회만 남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중요한 걸 맡겼다? 절대 제대로 안 돌아옵니다.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싶으면 약속이고 뭐고 가볍게 깨버리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상황이 달랐잖아.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 변명도 기가 막히게 해요.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자기가 상처받은 척, 억울한 척 하면서 상대를 죄책감 들게 만듭니다. 절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100% 자기가 한 짓인데도 마치 세상이 자기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프로급이죠. 남들한테 패기치고 피해주고도 미안해하는 기색은 1도 없어요. 오히려 그걸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나? 라며 상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이 사람한텐 서운한 감정을 표현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언제? 넌 맨날 나한테 불만이야. 이런 식으로 받아쳐서 결국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들게 만들거든요. 잘못을 지적하면 나 원래 이런 성격이니까 네가 날 이해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자기 문제를 타고난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면서도 남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몇 배로 되갚아주거나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공격하는 타입이에요. 항상 남을 쉽게 속이고 이용하다 보니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도 속이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스스로 반성할 시간을 갖지 않아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리고 남이 자기한테 뭘 해주면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걸 잊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도움받았다고 그러냐? 그거 네가 나 좋아서 한 거 아니었냐?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남한테 뭘 해줬을 때는 그걸 빌미로 평생 우려먹습니다. 그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너 지금 이렇게 못 살았어. 라면서요. 남이 해준 건 기억 못하면서 자기가 해준 건 과장해서 몇 배로 부풀리는 거죠. 근데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사람은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걸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요즘 같은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똑똑한 거야 라고 정당화해요. 본인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열한 짓을 했는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자기한테 서운해하면 너는 왜 그렇게 유난이야 라고 몰아붙입니다. 자기만 옳고 남들은 다 틀렸다고 믿어요. 이 사람은 자기 방식을 똑똑한 생존 전략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봤자 뭐하냐. 세상은 원래 강자만 살아남는 거다. 순진하게 살다가는 바보 되는 거다. 이런 마인드예요. 자기 감정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혼자 뒤에서 열등감을 불태우고 뒤에서 남을 깎아내리는데 온 에너지를 씁니다. 전형적인 강약 강이에요.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끝없이 군림하려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본인이 리더여야 하고 자기 말이 법이어야 해요. 상대방을 깔아 뭉개는 게 기본적인 대화 패턴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한테는 저는 아직 뭐 배워야 할 게 많죠. 선배님, 형님, 언니 대단하세요. 이러면서 한없이 굽실거립니다. 본인이 이득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거나 좀 불리한 상황이다 싶으면 한없이 저자세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다시 자기보다 만만한 사람을 만나면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사귈 때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만 챙겨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기준으로 접근합니다. 진짜 인간적인 정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할 땐 엄청 친한 척하지만 자기한테 이득이 없어졌다? 그럼 손절하는 것도 엄청 빠릅니다. 연락도 쉽고 모임에서도 빠지고 심지어 나중엔 우리가 원래 그렇게까지 친했냐? 라고 말까지 해요. 마치 과거의 관계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평생 자기는 머리 좋고 현실적으로 잘 사는 줄 알지만 결국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을 갑니다. 이미 잘난 척, 허세, 거짓말, 남들을 조종하면서 쌓아 올린 것들이 본인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어요. 무리해서 껴안고 있긴 한데 결국 이 짐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우아한 척하지만 속으로 한없이 불안정한 사람이라 감정적인 취약점이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한몫할 거예요. 이분이 받게 될 벌과 최후를 생각하고 뽑은 마지막 카드로 죽음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말 그대로 완전한 끝을 의미해요.
그럼 이 사람이 죽는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알고 있던 삶, 꿈꾸던 삶이 완전히 끝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쌓아 올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래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런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동안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짓과 허세들이 전부 들통나고 이제는 누구도 이 사람을 믿어주지 않죠. 과거의 영광을 쥐고 발버둥 치다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강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제까지처럼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말빨로 빠져나가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때는 돈을 쉽게 벌거나 남을 이용해서 재산을 불려온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돈줄이 막히게 됩니다. 아부 떨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이제는 상대를 주지 않아요. SNS든 현실이든 점점 존재감이 사라지고 남들이 자기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게 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점점 영향력을 잃고 하던 사업이 있었다면 업계에서 완전히 도태돼요.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이 사람한테는 가장 치명적인 벌일 거예요. 망하는 시기를 봤을 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망하는 조짐이 보이고 예상치 못한 곳에 큰 돈을 써야 할 때가 오게 되네요. 교통사고나 법적 문제로 인해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급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사람을 깊게 모르는 사람은 걔 괜찮은 사람이던데 라고 말해서 여러분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워낙 지능적이고 음침하게 본인 이미지 관리를 하니까요. 이 사람이 남의 속을 뒤집어 놓고도 겉으론 멀쩡한 척을 하니 얼마나 소름 돋는 유형인지 아는 사람만 알죠. 오히려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속으로만 삼켜야 했을 때도 있었을 거고요. 저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넘겨왔겠지만 억울한 감정이 쉽게 사라지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로 풍요 카드가 나왔는데 이 사람과의 인연이 끝난 후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것들이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한테 에너지를 빼앗길 때는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 진심으로 행복한 순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제일 무서운 벌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완전히 무관심해지는 것. 한때는 본인이 장악하려 했던 여러분이 이제는 이 사람을 신경도 안 쓴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은 고통받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수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눌러줄 차례입니다. 4번 분들이 이분보다 100배, 1000배 더 잘 살게 되실 거라 확신하며 4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채는 간편하게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클릭으로 주신 복채는 2배의 좋은 기운이 되어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